전반적인 투자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은 크립토 시장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어쩌면 지금 이 시기 3월부터 지속된 거진 6개월간의 조정, 개걸음을 하면서 약보합 질질 흘러내리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 수 없다라고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9월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과거에도 9월달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약세를 보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의 귀납적인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9월에는 빠진다, 이런 해석보다는 실제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유동성에 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흐름부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연준의 영래포 잔고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2020년 말을 기점으로 영래포 잔고가 쭉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어떻게 됐냐? 2020년 말을 기점으로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했었다. 근데 영래포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언제부터 영래포 잔고가 하락하다가 이 횡보의 구간으로 들어왔냐? 대략적으로 3월, 4월 부근부터 옆으로 영래포 잔고가 기면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8월 달에는 영래포 잔고가 오히려 상승했다. 이 시기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3월을 기점으로 옆으로 개걸음을 하면서 계속 하락세기로 조정을 받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영래포가 상승하는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조정이 지속될 수 있고 다시 영래포 잔고가 하락하는 시점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왜 영래포의 잔고가 소진이 됐느냐? 옐런 재무부 장관이 T-bills 단기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단기 국채를 발행하니까 단기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영래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하단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영래포 금리 같은 경우는 5.3%의 이자를 주는데, 최근 단기 국채들은 영래포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 이 영래포에 있던 돈들이 다 단기 국채로 들어가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왜 영래포가 다시 상승을 하느냐? 최근 파월이 모두가 기다리던 9월달 FOMC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모두가 지금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최근 발표된 애틀란타 GDP 나우 같은 경우도 GDP가 상승하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거기다가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PMI 같은 경우도 마켓 PMI와 ISM PMI 모두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의 경기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강하게 작용되고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현재 영래포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하단 부근에 위치를 합니다. 5.3%의 이자를 줬고,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7월 말 전까지 영래포 금리보다 위에 있으면서 단기 국채 시장으로 영래포의 자금이 유입됐는데, 지금 이제 단기 국채들이 모두 영래포 금리보다 밑에 위치를 하면서 다시금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영래포로 돈을 넣고 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금리를 높게 주는 은행에 예치를 해야겠습니까? 낮게 주는 은행에 예치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금리를 높게 주는 RRP로 자금이 이동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흡수됐고, 그 결과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래포 금리는 기준금리 하단을 지지합니다. 근데 9월달 이제 조금 있으면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시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영래포 금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내려가면서 옐런 재무부 장관은 4분기부터는 단기 국채 발행을 줄일 거다라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대선까지는 단기 국채 발행을 계속 늘리면서 단기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영래포에서 자금을 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흐름으로 가준다라고 하면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 바로 9월 FOMC 이후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고, 만약에 잘하면 50bp 인하까지 된다라고 하면 다시 장기국채 금리가 영래포 금리를 상회하면서 영래포로 들어갔던 유동성이 다시 시장으로 풀릴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분명히 재무부 장관 옐런은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첫 금리 인하 전 FOMC 전까지는 계속 경기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크로에 인해서 비트코인이 출렁일 것이지만, FOMC 이후부터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
특히나 민주당의 해리스가 다시금 트럼프한테 지지율을 역전당하면서 당연히 이 대선 여론 데이터 같은 경우는 플랫폼마다 다르고 당연히 언론사의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오차 범위가 큰 데이터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돈을 가지고 베팅하는 플랫폼인 폴리마켓이 저는 그나마 제일 신뢰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우세한 만큼 현재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옐런 재무부 장관은 해리스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시장을 흔들었던 요인은 일본 은행 우에다 총재가 경제 전망 실현 시 추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이 또다시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미증시부터 크립토 시장까지 엔캐리 청산의 우려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경제 전망이 실현될 시 그러니까 시장 봐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할 거다. 그리고 일본은 어떤 국가입니까? 누구보다도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니네 금리 올려도 돼. 이런 사인 떨어지기 전까지 이번에 블랙먼데이 충격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쉽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장 흐름을 제대로 지켜봐야 되는 것은 저는 9월 중순 FOMC 이후의 흐름, 그때부터 대선 흐름까지 충분히 지금까지 굉장히 기나긴 조정과 하락으로 개미를 털었던 약세 흐름을 지나서 새롭게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9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차트 흐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던 56.5K 이 헤드앤숄더의 넥라인 부분을 지지를 해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주러 다시 62K를 시도하러 가냐 아니면 이 구간을 확실하게 깨서 확장세기 하단을 또다시 테스트하러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6K 구간을 확실하게 잘 지켜주는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다시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기금 모금 행사를 열고, 당연히 암호화폐 기금에서 암호화폐 모금을 받으려면 친화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의 정책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로알은 암호화폐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 해리스 캠페인 팀 모두와 접촉하고 있다 하면서 중요하게 밝힌 거, 미국에서 크립토가 중심이 되면서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암호화폐 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둘 다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는 친화적인 움직임, 정치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지금 트럼프 일가가 준비하고 있는 대형 디파이 프로젝트 이더리움과 에이브의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거버넌스 토큰은 WLFI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트럼프는 말로만, 공약만이 아닌 실제로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크립토 시장을 확실하게 밀어주려는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들과 함께 지금 디파이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크로의 분위기에 의해서 전반적인 투자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은 크립토 시장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 대형 금융기업인 켄터 피츠제럴드 CEO가 더 나은 규제 아래 대형 은행과 전통 금융이 비트코인에 모두 뛰어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큰 시대의 흐름, 시대의 방향성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불변성이 최근 AI가 발달하면서 딥페이크나 이런 진위 검열에 대한 문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그리고 크립토의 결합,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 아마 가장 중요한 이번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라고 발언을 해줬다. 그리고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마크 유스코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의 영향이 기관들이 가격 조정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전술인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 공매도를 위해서 가격을 덤핑하고 있다. 근데 보통 공매도를 하는 거는 어떤 기관입니까? 보통 헤지펀드들이 현물은 보유하면서 해칭을 위해서 공매도로 가격을 덤핑시키고 바닥에서 매집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금 레버리지 펀드들이 숏 비중을 엄청나게 가져가면서 단기 조정에 베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이클 투자를 하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헤지 펀드의 전략이 아니라 누구의 전략을 봐야 됩니까? 에셋 매니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중장기 투자를 하는 자산 운용사들은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꾸준하게 매집해서 쌓아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는 운용사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싼 가격에 모아서 가고 있고, 단기 트레이딩도 겸비하고 숏으로 해칭도 하는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매크로의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인 숏으로 단기 차익을 내려고 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고, 실제 온체인 데이터 흐름에서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10만 개 이상을 보유 중인
오히려 초대형 운용사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보다 조금 작은 헤지 펀드들은 단기적인 자금으로 숏에 베팅을 하면서 단기 차익을 보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헤지 펀드들도 숏으로 해칭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초대형 중장기 기관 운용사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조정장에서도 매집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방향은 정해졌다. 저는 큰 사이클 아직도 후반전이 남아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 흐름으로 절대 다르게 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비트코인의 가격 방어력을 우리는 확인해봐야 된다. 지난 8월 4일 같은 경우도 S&P 500이 3% 빠지면서 비트코인은 무려 7%의 엄청난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조정에서는 S&P 500이 2% 빠졌을 때 비트코인은 1%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S&P 500이 조정을 받았을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더 크게 하락했지만 이번에 S&P 500이 이런 식으로 빠질 때 비트코인은 이 정도의 조정밖에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크로의 영향에서 지금 가격 방어력이 세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조정장에서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세 국면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확장세기를 한쪽으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대추세가 나오기는 이르다는 거. 그리고 SOPR 1년 이동평균선 아래로 지금 SOPR이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손절을 하고 있다. 보통 이 SOPR 위에 비트코인이 위치하고 있을 때가 시장의 강세 추세를 보여주는데 지금은 그 이동평균선 하회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지루한 흐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고, 어쨌든 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언제나 펀딩 레이트가 0 이하에 위치했을 때 비트코인이 15K였던 22년 말 그리고 작년 9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펀딩 레이트가 음수였을 때는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바이더 딥 구간이었다라는 거. 물론 지금은 너무 두렵고 펀딩 레이트가 더 빠지고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지치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3개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자리를 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포와 기회,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단계에 위치를 하면서 지금 가장 정확한 인간 지표 뭡니까? 펀딩 레이트 음수와 공포 탐욕 지수가 계속 피어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시기 분명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너무 괴롭지만 이 시기를 버티셔야지만 다음 모두가 꿈꾸는 바로 이 포모와 유포리아 기간에 도달할 수 있다. 언제나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단기 과열 구간에는 베어 트랩이 있었고 지금도 그 베어 트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커졌다가 믿음이 줄어들면서 모두가 지금 이제 시장 진짜 시즌 종료다. 이제 사이클 끝났다. 대폭락 오고 대공황 와가서 비트코인도 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 시기, 이 베어 트랩을 지금 굉장히 옆으로 질질 시간을 끌고 가격을 흔들면서 개미들을 털어주고 있지만 여기서 살아남으신 분들만 비로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번 사이클 목표라는 유포리아와 포모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물론 힘든 것은 맞습니다. 기간을 질질 끄니까 힘든 것은 맞지만 이번 사이클, 과거의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고점 대비 가장 많이 빠졌던 48K를 찍었을 때가 해봐야 30% 정도 고점 대비 조정폭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가장 가까운 21년 사이클만 해도 이런 식으로 거진 70%에 가까운 혹은 50%가 넘는 이런 조정을 견디신 분들만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는 이 사이클을 다 먹을 수 있었고, 여기서 털려나가신 분들은 끝까지 달리지 못했다. 그리고 2017년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30%가 넘는 하락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거를 다 견디신 분들만 이 사이클의 정상 꼭대기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이클의 꼭대기를 가기 위한 지금 이런 조정은 결국에 꼭 견디고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시황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 체크 잘 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